어쩌면 타인을 읽어내는 행위는 세상에 2명 이상의 사람이 존재해 왔을 때부터 생리적인 능력인 거 아닐까? 나는 그게 조금 더 예민하게, 그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을 뿐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 구병모 절창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라님들,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저는 오다영입니다. 819회는 지금 만나요로 진행됩니다. 지금 만나요는 새 책을 낸 작가를 만나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설 절창을 출간하신 구병모 소설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라님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나 오랜만에 문장의 소리 찾아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소설가 구병모입니다. 네. 구병모 작가님의 양력을 읽어드리자면 구병모 작가님께서는 2009년 데뷔하여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소설집 고인은 아니지만 그것이 나만이 아니기를, 단 하나의 문장, 있을 법한 모든 것이 있고요. 장편소설 파과, 내 이웃의 식탁, 상하의 문으로, 그리고 지금 가장 뜨거운 작품 절창을 출간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작품이 있고요. 저희 문장의 소리에 출연해 주신 건 2011년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14년 만에 이렇게 나오셨어요. 거의 역사를 보신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거의. 저희가 20년 됐거든요. 과반을 네. 지켜보시면. 그새 세월이 이렇게 흘렀네요. 네,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되셨는데 문장의 소리 찾아주신 이제 소감과 근황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감회가 새롭고요. 네. 그때는 완전 신인 시절이니까, 네. 네, 지금 많이 떨리는데요. 그럴 리가요, 작가님. 네, 지금은 이제 장편소설 절창을 출간하고 나서요. 우리 오늘 이 방송이 이제 나갔을 때쯤에는 아마 상황 종료가 됐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이 시간 마치고서 조금 지나면은 그 대학로에 있는 시집서점 위트 앤 시니컬에서 30분 남짓의 독자님들과 이제 함께 만나는 그런 시간이 예정돼 있고요. 네. 또 조금 지나면은 이제 더현대 서울에서 그 위즈덤 하우스의 위픽 시리즈의 팝업 스토어가 있을 예정입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듣고 계신 분들 움직이시면 뵐 수 있고요. 더현대 저희 집에서 가깝거든요. 네. 이 방송 나갔을 때쯤엔 상황이 종료됐을 겁니다. 아마. 죄송합니다, 소라님들. 좋은 과거가 되었음을 전해드리고요.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데 절창 이 그렇게 재밌다면서 하는 말들이 요새 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 유튜브 알고리즘을 장악한 절창, 이 호평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절창을 읽고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 절창단도 생겨났습니다. 이토록 후끈후끈 절창의 인기 예상하셨을까요? 장악까지 했나요? 근데 정말 많은 알고리즘에 쏟아져서 많은 네. 분들의 사랑을 받고 계시고 있죠? 그 알고리즘은 혹시 이제 검색하시는 거에 따라서 저희 문장의 소리 팀이 알고리즘을 그렇다. 네. 저 사실은 이제 올해 봄에 영화 파과가 개봉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관심을 좀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영화 덕분에 그 자녀라고 해야 될까, 여파가 좀 있어가지고 평소보다는 조금 더 반응이 있을 수도 있겠다 살짝. 싶긴 했는데 이 정도가 될 거라고는 예상 못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파과 사실 저도 영화 너무 재밌게 보았고 감사합니다. 너무 그대로의 캐스팅을 너무 잘 해낸 것 같아서 정말 이런 배우로 이 시대에 딱 만나서 소설가 맡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흡족하셨나요? 영화의 그 이혜영 배우님의 그 모든 연기가. 네. 그 영화를 이제 제가 영화 제작에 전혀 이제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제 웬만큼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네. 어떻게 제가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딱 맞는 이미지를 이제 구현해 주셔가지고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여파에 나온 신간 절창이 이제 이런 인기를. 하지만 이 내용 자체도 꽤나 그럴 법하다, 예상해 보실 법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내용이요? 네, 여기에 나오는 이 인물들과 이 스토리가 아마 사람들이 좋아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 네.
조금은 있었는데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네, 그렇습니다. 네. 엄청난 강요로 답을 얻어내봤고요. 저희 아직 절창을 읽지 않은 소라님들을 위해 최대한 스포일러를 조심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재미있다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읽는 내내 여러 면에서 압도되는 작품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소설 어떻게 구상하게 되신 것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누군가랑 악수를 나누거나 사물에 손을 대면은 거기 이제 스쳐갔던 어떤 기억들을 보는 그런 사이코메트리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가 기존에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존의 클리셰가 이제 정착이 된 상태에서 아주 조금 살짝만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전적으로 나쁜 일에만 그 능력이 좀 이용당하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이제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메모를 해둔 것이 이제 책상의 한 조각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러는 동안 이제 작가 생활 계속 해오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고민들 가운데 읽기와 이해의 어떤 불가능성, 그러니까 오독의 필연성과 그걸로 인한 균열의 문제를 책상에다가 좀 접붙이기를 해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야기가 가진 어떤 초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조금은 흥미로운 이 서사를 제외하고도 읽기를 좋아하는 애독자들에게는 읽는다는 행위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할 수 있는 소설이라 한번 이쯤 작가가 작가 생활에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얘기가 아니었을까.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아주 읽으면서 그렇지, 읽기는 이런 거지 하는 그런 쾌감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상처에 이제 손을 댄다는 것이 정말 정말 좋은 비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를 읽는다는 것이 다른 그냥 터치가 아니라 제대로 읽어내고 깊게 확 들어가는 건 상처, 고통, 그것이 맞닿았을 때 이루어지는 게 저는 좀 진실한 어떤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초능력으로, 능력으로 만든 것이 이 소설 전체가 아주 커다란 비유가 아닌가 생각하며 읽었고요. 그 제목부터 조금 놀라운데 절창이라는 단어 전 생소해서 검색해봤는데 다른 분들도 다 검색해보셨는지 뜻, 절창 뜻 뭐 이렇게 나오셨는데 저는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 소라님들을 위해 절창의 뜻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절창은 이제 사전적인 뜻으로는 이제 그냥 벤 상처를 가리키고요. 이 상처에도 막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타박상도 있고 화상, 창상 여러 상처가 있는 가운데 이제 일단 이야기를 그 상처를 읽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았기 때문에 좀 상처에 관련된 제목을 붙이고 싶어서 사전을 찾다가 건져 올린 낱말이고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뭐 상처 읽는 사람, 상처 읽는 여자. 큰일 날 뻔했네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 글쓰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돼서 좀 함축적이면서도 기억에 남는 상처가 뭐가 있을까 하고 이제 상처에 관련된 여러 낱말을 이제 찾다가 최종적으로 찾아낸 낱말이 절창입니다. 너무 좋은 게 자상 이런 또 비슷한 의미도 있을 텐데 절창은 정말 저희도 생소해서 그리고 이 소설 내에선 절창 뭐 이런 단어 안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좋은 제목, 파과 같은 제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사실 이 배인 상처 뭐 무서워하는 게 딱히 없는 게 고소공포증, 뭐 귀신공포 뭐 이런 거 좀 없거든요. 높은데 괜찮으세요? 네, 저 막 행글라이더 막 타고 그러는데 이제 영화 같은 거 볼 때 귀신도 무서워서 가리는 게 아니라 상대가 아파 보이면 그거를 순간적으로 못 견뎌서 막 이렇게 눈을 가려. 근데 그런 영화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 보여 막 이렇게 되는 눈 가리고 보는 그런 거 하세요. 그 고통에 대한 공감이 되게 강해가지고. 탁 베이는 걸 보면 막 이렇게 몸서리 치거든요. 맞아요. 말 그대로 이 절창에 대한 그 몸서리가 있는데 작가님은 어떠세요? 베이는 것에 대한 좀 공포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 A4 용지에 손가락만 베어도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작가들 알잖아요. 그 편집자님들도 마찬가지고 종이에 베인 것처럼 아픈 게 없어요.
진짜 뭐랄까 이게 깊은 상처가 아니거든요. 피도 이상하죠.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이상하게 그 순간의 그 소름과 그 몸서리 쳐지는 그 느낌이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그런 네. 느낌이네요. 네. 정말 이상해요. 피도 잘 안 맺히고 얇은데 어떻게 네. 이렇게 아프지? 이런 느낌으로. 네. 문학의 어떤 강인한 집념 같은 건가?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절창 생각하며 읽었고요. 꽤나 그런 말하자면 자극적인 그 어떤 상처를 내는 장면도 꽤 많이 나와서 그런 장면을 쓰실 때 몸서리 좀 치시나요? 막? 장면을 쓸 때요. 네. 제가 쓰는 거는 또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내 거는. 그 다른 분들이 쓰고 다른 분들이 연출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도 막 몸서리를 치고 그러는데 제가 쓰는 거는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쓰는 거라서 네. 간지럼 같은 거네요. 내가 나를 간지럽힐 순 없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아주 효율적으로 장면을 쓰고 계시는데 구성 얘기도 해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화자의 목소리로 끌고 가는 소설입니다. 두 명의 화자죠. 아가씨와 선생님인데 네. 분명한 화자와 청자가 존재한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이러한 서술 방식을 선택하시면서 작가님께서 고민하신 부분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 소설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얘기가 왜곡과 변형과 또 취사 선택과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평소에 이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경향이 있고 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이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설에서 이제 간간히 언급되는 왜곡과 변형 그리고 선택적인 제시라는 일종의 서술 트릭의 기능을 이제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두 명의 여성 화자가 번갈아 가면서 이제 좀 서로 다른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이야기 자체의 일종의 틈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균열이 생기게끔 했고요. 그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화자가 바뀔 때 청자도 같이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화자가 이야기하는 동안의 청자가 누구인가 혹은 어떤 인물인가 이제 그거를 이제 곳곳에 알 수 있게 표시하는 것에 좀 신경을 썼고요. 반문을 한다든지 상대방의 그 지위나 이제 직업 등을 명시는 못하고 이제 암시하고 노출하는 그런 워딩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화자였을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정말 스포 없이 잘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에서 이 소설의 중요한 능력 자체는 아가씨의 상처에 손을 대면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뇌 속의 모든 일어나는 것들을 언어화되기 전에 그 의식을 읽을 수 있는 이 능력이 중요한데 그것이 언어화되기 전이라는 면에서 이 언어화로 계속 구어로 이루어지는 이 화자가 되게 대비가 되잖아요. 네.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어떤 의지로 선별해서 만들지 않은 그것을 읽어버리는 자. 그게 진실에 가까운지 이렇게 구어로 줄줄 말해주는 이 화자의 화법이 진실에 가까운지를 계속 생각하며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쓸데없는 질문이긴 한데 구병모 작가님께서는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말로 할 때, 글 아니고요. 글은 네. 저희가 좀 해낼 수 있으니까 네. 말로 할 때 꽤나 잘 말을 수행하고 계신지. 전혀 진짜 제가 정말 말하는 것만큼 자신 없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그런 분을 여기 모셔가지고 근데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네. 저도 말을 되게 안 좋아해요. 아 진짜요? 글이 훨씬 정확하잖아요. 저희의 맞아요. 생각으로는 네. 네. 고칠 수도 없고 막 다른 길로 새고 그리고 이제 말하다 보면은 자기가 돌아서면은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하는 게 밤에 얼마나 계속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지. 네. 그때 이거 말고 다른 쪽으로 말했어야 되고 그니까요. 이거 말했어야 되고 네. 빼먹은 게 너무 많고 막. 네. 소설은 정말 좋은 장르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 넣을 수 있고요. 네. 구도도 바꿀 수 있고 톤도 바꿀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수정도 가능하고. 네, 이렇게 친절한 장르가 없는데 그렇다면 그 기존 작품 속에서 그 단연 돋보였던 건 캐릭터 구성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역시 대단했습니다. 선생님, 아가씨, 문오원. 문오원에게만 이름이 주어져요. 네. 네, 문오원. 참 이게 오원이라는 이름도 오원 뜻, 절창 오원 뜻 막 이렇게 그렇게 쓰신 거 나오나요? 아시나요? 네. 관련 검색어가? 왜냐하면 한자니까 그거 네. 자체에 대한 해석을 해보려고 그렇게 쳐보신 것 같은데 네. 오원 자체는 그 까마귀 오자와 오자와 네. 어는 어조사.
조사. 네. 아, 맞아요. 그 어찌할, 그죠. 네. 그렇고, 앞에 성마저 문인, 네. 그런 이름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선생님과 아가씨, 실장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인물들이 다 하나같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작가님께서 인물을 구성하실 때 가장 신경 쓰시는 지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평소에 그 막 인물 조형을 치밀하게 막 설계, 건설 그런 글쓰기를 제가 지향을 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되게 거예요? 의외죠. 네. 네. 인물 되게 중요하실 것 같았는데? 그 되게 이제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계 과정이 필요한 그런 소설의 갈래가 분명히 있다는 거를 이제 저도 알기는 아는데요. 제가 쓰는 소설들이 좀 그런 유형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는데 이거를 정말 의외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거를 제가 알아요. 네, 좀 해명을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겉으로만 딱 보면은 소설이 완전 인물이 다 하는 그런 소설 같은데. 당연히 인물에서 시작했겠거니 이런 짐작도 있거든요. 이러실 수 있어요, 진짜. 근데 제가 이제 12년 전 소설인데 이제 파과 같은 경우도 너무나 완전 그 두드러진 인물의 매력이 그 소설의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소설에서 정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큰 신경을 썼던 부분은 이제 사라지는 거, 죽어가는 거, 이제 다 해가고 저물어가는 거, 그런 어떤 회한이나 사유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이었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이고 읽어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젊은 남성과 나이든 여성의 결투에 초점을 맞추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눈에 확 띄니까 그냥. 왜 보여줘 놓고 다른 거라고 하시나요? 뭐 이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그걸 알고 그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어떤 소설이든지 간에 이제 제 소설을 쓸 때 제가 가장 공들이는 부분이 캐릭터 조형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그렇다고 이제 막 완전 전혀 막 신경 안 쓰고 아무렇게나 하냐, 그건 절대 아닌데요. 어쨌든 인물이 나와야 뭐가 되는 이야기니까. 그렇지만 이제 제 소설에서 어떤 중요도만을 놓고 보면은 그 비중이 절대적이지는 않다 하는 그런 소극적인 정도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네, 그 충격에 이제 보충을 더 해드리자면 지금 이 소설도 절창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비밀을 풀고 사건을 해결하고 갈등이 막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막 화해하고 대단원, 이거를 주요 목적으로 삼은 소설이 사실은 끝에 가면 아닌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인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대로 제 안에서 나오는 대로 보여주는 편이어가지고 막 인물에 막 심혈을 기울이는 이제 막 그런 거는 평소에 좀 없거나 적은 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절창에 한해서는 제가 이 주요 인물 3사람을 조형 단계 말고 이제 이 인물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서술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신경 쓴 점이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그 뭐냐면은 이제 그 등장인물들의 나이가, 왜냐하면 이 문호원이라는 인물이 일단 기본 속성 자체가 현실에서라면 잡혀가야 되는 인물이잖아요. 규탄당해야 되고. 근데 자꾸 막 빠져도 잘생겼을 거야. 막 이런 생각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럼 문호원을 이제 작가님은 몇 살로 읽으셨어요? 이것이 이제 계속 아가씨랑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난다. 근데 더 많다. 이렇게로 보이는데 처음에 고2 때 아가씨가 처음 만났을 때 성인인데 막내 도련님 정도니까 좀 분석적으로 했을 때 정확하세요. 20대 중후반, 27? 현재? 그 처음 만났을 때가 27이고요. 그 후에 시간이 2년 흐르고 6년 같이 지냈으니까 하려면 35?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문호원이라는 인간이 아가씨보다 완전 크게 나이가 많아버리면 그 소설의 전체적인 결이나 분위기가 지금하고는 또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소설 속에서
굉장히 좀 알기 쉽게 보여줬어요. 이제 독서 선생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문에 보시면은 그 4반세기 전에 중학교 동아리 활동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제가 놓친 단서가 4반세기 전, 4반세기 전. 25살. 네. 네. 25살 아니 4반세기 전이니까 25년 25년 전에 25년 전에 중학생이면 15살 정도? 로 추측을 할 수 있고 지금 딱 40살 정도 된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은 이 독서 교사가 아가씨는 지금 한 27살 정도로 보인다고 대놓고 이제 명시를 해주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독서 교사가 그 문호원을 보면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 남동생보다 연하인 게 분명하다. 예. 내 남동생은 그럼 한 38살이라고 가정을 하고 남동생 집안에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도 나와요. 옹알이. 네. 네네. 그래서 문호원 씨는 지금 36이나 7 그 사이 어딘가에 쯤에 네. 있다는 거를 자 완전히 이제 정말 짜놓고. 자세하게 네. 보여줬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이 올라오는 그 리뷰들 보시면 더 많은 나이로 오나요? 아니요. 문호원을 많은 나이로 본다기보다는 네. 소녀가 상처를 읽어요. 소녀. 그러니까 너무 애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소녀일 적에 상처 읽을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눈치를 챘는데 네. 지금도 계속 소녀가 저택에 붙들려 있고 소녀가 나쁜 일에 이용당하고 이거를 27살 이거를 소녀라고 계속 리뷰에 노출이 되니까 너무 잘못된 일이 되죠. 너무 큰 문제가 되잖아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야기 속에 있는 상황들이 전부 이제 소녀한테 생긴 일들로 읽혀버리면 매우 곤란한 대목들이 있어서 성인 여성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난감하지만 이것도 결국 필연적인 오독의 일부려니. 네. 이걸 사방에 외치고 싶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굉장히 변명하시듯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작가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도 어긋나면 안 되니까 다 짜잖아요, 이런 부분은. 네. 근데 이 부분을 다 단서를 넣어놨는데 이 아가씨가 저도 처음에는 이제 애들은 그렇고 뭐 이런 단어가 있으니까 좀 어린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전 또 계산하면서 읽으니까 27 이러면서 읽었는데 그렇습니다. 사방에 외칠 방법 문장의 소리에서 외치시면 돼서 감사합니다. 네, 성인들의 나쁜 일이었습니다. 나쁜 짓은 맞는데요. 그렇다면 한 명을 꼽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여쭤봅니다. 소설을 집필하고 출간하는 동안 유독 작가님의 마음에 남아있는 인물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네, 등장인물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다영 작가님은 어느 인물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습니까? 저 자꾸 오원이 잘생긴 것 같아가지고 근데 오원을 제일 남았다기보다 일단 좀 굉장히 끌렸고요. 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모든 인생에 해온 모든 행실들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인물한테 어떤 매력이 있고 내가 어떤 것을 이해해서 닿아버렸는가라고 했을 때 이 오원이라는 캐릭터가 주는 것이 제가 비어있는데도 상상한 게 잘생겼고 멋지고 이제 그걸 떠나서 이 어떤 순애잖아요. 사실은 순애인데 다른 방식의 순애지만 그런 자기 모순을 가지고 있는 이자에 대해 가장 궁금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 실제로도 여기에서 화자로 등장하지 않으니까 가장 감춰진 자잖아요. 네. 그리고 이 아가씨가 끝까지 읽지 않았다 나중에나 이제 어떻게 되는 그런 인물, 조금은 대상화된 인물인. 그래서 되게 많이 궁금해하며 읽은 건 오원인데 좋아서 약간 그 다음을 좀 상상하게 되는 캐릭터는 그 실장들이었어요. 전 그 세 명의 실장. 그러니까 저는 소설이 끝나고 나서 아예 가생이 좀 다른 인물이 거기에 대해 상상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실장 셋이 어떤 삶을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작가님은 어떤 인물이신가요? 네.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문호원이 잘생겼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부분이 제가 마음에 담은 인물이 문호원인 건 아닌데 이제 다만 이제 잘생겼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소설 속에서 제가 그 인물의 외모 묘사를 지금 거의 안 했죠, 지금. 목소리 얘기만 잠깐 나온 것 같고, 전 이렇게 생각해요. 소설 속에서 그 외모 묘사는 그 인물의 외모가 소설을 이끌어가는 어떤 굉장한 그 어떤 근거가 됐을 때의
저는 외모 묘사가 그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리의 노트르담은 이제 그 콰지모도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이제 자세하게 나옴으로써 그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그런 네네.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외모 묘사가 그 어떤 이야기 흐름을 이끌고 가는 그런 소설일 때에만 이제 외모를 묘사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그 인물 그 외모가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그 독자님들께서 문호원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렸는데 네. 제가 소설 속에서 보통 인물 묘사가 따로 없다. 그러면은 대충 괜찮게 생긴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아, 너무 좋네요. 네. 작가님. 그래서 이제 네. 생긴 건 그렇고요. 네. 일단 이제 제 마음속에는 아무래도 이 소설의 그 주요 화자인 독서교사가 네. 어쨌든 이제 그 소설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정리하고 개괄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도 좀 마음이 가고 또 이 인물이 제 나이와 비교적 가깝기도 하고 이제 뭐 저보다 10살 아래의 인물이긴 한데 네. 그 독서교사가 중간중간에 그 여러 예시로 들었던 에피소드 가운데 몇 가지는 저희 경험에서 나온 거기도 하고요. 이제 그냥 잠깐 스쳐가는 얘기들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사회 초년생 때 어디 몇몇 회사에서 알바를 했는데 영업부 직원들이 탈주하고 회사에서는 말도 안 되는 폭력들이 막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나도 도망 나왔고 막 이런 얘기 있거든요. 네. 그런 일화라든지 애착이 갈 수밖에 없네요. 이 독서 교사가 이제 뭐 자기 20년 전에 다녔던 그 대학교에 막 의과대학만 오케스트라가 동아리가 따로 있었다든지 뭐 하는 사소한 부분들이 네. 물론 이제 이 사람한테 이 독서교사한테 저희 모든 게 다 투영됐다. 이거는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운동 능력도 되게 출중하고 키도 조금 아가씨보다는 큰 것 같고 이제 이런 면이 있는데 저는 전혀 지금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독서교사의 신체 조건이나 어떤 과감한 성격이랄지 이런 부분은 나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저희 개인적인 그러나 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희망사항을 어느 정도 담아낸 거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왠지 그 독서 교사일 것 같았던 게 선생님일 것 같았던 게 이게 주요 인물이 아가씨 문호원 선생님일지라도 만약에 어떤 서술자가 어떤 내용을 인물들을 대상으로 몰아본다고 하면 아가씨랑 문호원이 좀 더 대상이고 이들의 이야기를 보는 것이 이 소설의 조금 더 시선이라면 서술자에 가까운 건 이 화자잖아요. 네. 작가님에 가까운 것은 이 이제 선생님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초점 화자가 있는 것처럼 초점 서술자를 이렇게 뽑는다면 다 같은 말이긴 한데 제가 만약에 누구의 시선이 내가 따라가는 그거냐고 뽑는다면 맨 처음에 첫 장이죠. 이 아가씨가 이 집에서 저택에서 뭔가 이상하고 CCTV가 많고 이들의 관계는 이런 것 같고 추측이 난무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관계가 무자르듯 그러지 않고 복잡하다라는 어떤 장면을 보여줄 때 그걸 보는 사람이 선생님이잖아요. 네. 저는 너무나 선생님에 이입해버려 따라간다. 네. 그 장면이 저에게 너무 재밌는 장면으로 남아있어요. 네. 뭔가 시작될 때 그런 엄청난 궁금증, 엄청 복잡할 것이다를 던져주는 순간 거의 저 드라마 하나 뚝딱이거든요. 그 장면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나게 얘기를 근데 저희 질문을 많이 못 드렸는데 시간을 거의 많이 썼어요. 좀 빠르게 드려볼게요. 네. 독자분들이 절창에 열광하는 이유가 이야기 자체의 재미도 있겠지만 읽기에 관한 작가님의 사유가 곳곳에서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책에 여러 그 텍스트가 등장하는데 그중 문어원과 섹스피어 이렇게 섹스피어에 대해서 조합을 어떻게 떠올리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동안 그 처음 데뷔작부터 그 발표한 소설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신화와 전설과 민담에 비치고 있는 약간 이제 그런 상호 텍스트성에 좌우되는 그런 글쓰기를 계속 해온 것 같은데요.
이번 소설에서는 일단 화자가 독서와 관련된 일을 하러 간 이상 일단 책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이제 인용을 자주 함으로 인해서 평소보다 좀 더 많은 그런 상호 텍스트성이 들어가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이런 배경, 이런 설정이면은 책을 자주 노출을 해야 한다면 세상의 그 많은 책들,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이제 무엇을 제일 앞세울까 하다가 모두가 그 이름을 아는 저자를 택하게 됐습니다. 셰익스피어에는 이제 뭐 역사, 사랑, 뭐 분노, 복수, 회한 이제 없는 게 없고 셰익스피어가 남긴 그 작품들은 어떤 인간사를 총망라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소설의 인간적 갈등을 드러내는 데에 있어서 좀 효과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셰익스피어는 결국엔 다 운명, 그렇습니다. 인간사. 문어원이 그것을 잘 읽는 고급 독자라는 게 참 웃겼어요. 어떤 삶을 살아온 거야 이 막내집 도련님?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작가님의 이제 설정 안에 좀 있으실 텐데 문어원이 책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비밀입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독은 필연이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안도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타인의 마음을 잘못 읽어낼까 두려워 관계를 맺는 것에 겁을 먹는 소라님들도 계실 텐데 혹시 그분들에게 들려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전 뭐 옛날에는 이제 제가 젊었을 때는 일단 제가 다가가고 싶으면은 저지르고 나서 다음에 후회하자 약간 요런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들이 더 확실하게 적은 그런 딱 중간 지점에 서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예전만 못하고 좀 몸을 더 사리게 되고 뭔가를 안 하게 되고 사람한테도 덜 다가가게 되고 이런 상태인데요. 네, 그래도 확실한 건 오늘이 내일보다는 하루라도 더 남은 날이 많은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왕 누군가한테 다가가실 거라면 하루라도 더 남아있을 때 다가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고, 네.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실은 그거보다는 관계를 우리가 맺더라도 또는 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어차피 사람이 생활을 하고 생물학적인 생명 반응이 있고 그런 이상은 무언가를 오독할 수밖에,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잘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왕 오답을 찍을 거면 우리가 수능 시험 풀 때 오답이라고 해도 아예 안 찍고 표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5개 중에 뭐라도 찍어보자라는 게 그게 맞는 답을 찍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잖아요. 어차피 인간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니까 그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라님들 지금이 가장 어리고 가장 기회가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소설의 아가씨는 상처를 통해 타인의 생각을,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요. 그 타인에게 가닿기 위해 만져야만 하는 것이 어째서 상처여야 했는지, 아까 저는 이제 엄청 이런 비유다라고 했는데 아마 작가님께서 더 멋진 답을 주시지 않을까? 아니요, 멋지지 않아요. 그 작가님이 해주신 답이 훨씬 더 멋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저희 생각은 어땠냐면 처음에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몸을 부딪히고 악수를 나누고 이제 손에 닿는 보통의 일들에 비하면 상처라는 거는 우리 아까 A4 용지에 손가락 베는 것만 얘기했는데 이제 어떤 뜻밖의 발생하는 불운한 사건에 가깝잖아요. 네네. 그래서 상처를 입는 것과 상처에 손을 대는 거는 어떤 그 발생 빈도에 있어서 사이코메트리가 무언가를 읽어내기에는 일종의 아주 큰 제약 조건에 해당을 한다고 생각했고요. 언제나 원하는 대로 내킬 대로 이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그 제한된 조건이 소설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이미지를 지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상처라는 것 자체에 막 그런 어떤 상징과 감정적인 의미 부여를
네, 담아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우선은 실용적인 네. 전략에서 비롯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왜 상처였는가 이제 그 의미는 아까 빈도. 오다영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이제 독자님들께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주시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실용주의자시군요. 아까 작가님 남아있는 시간이 더 적으니까 오늘이 하루라도 더 그렇다는 그런 실용적인 접근. 이것도 빈도가 적은 사건이니까 아주 생각보다 뭐라고 해야 될까? T인가요? 당연히 T고요. 당연히 T시고 아까 인물도 구상한다기보다 다른 것들을 정하다 보니까 인물이 됐다고 하는데 아까 그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좀 넘어갔는데 이런 것 같아요. 세계를 엄청 짜시고 인물이 자연스럽게 그 세계에서 탄생하는 것처럼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사실 인물을 그렇게 집중 안 하고 세계에서 인물로 가는 편이라서 저에게는 좀 익숙한 방식인데 작가님은 인물이 워낙 그 조금 유니크하니까 당연히 인물을 염두에 두셨을 거라고 우리 네. 모두 착각하고 아, 충격을 받고 네. 오원은 말투도 오원같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가 쓰는 말투가 좀 있고 아가씨가 쓰는 말투가 좀 있고 자연스럽게 하시는 건가요? 네, 그냥 제 안에서 나오는 대로. 그렇군요. 신기합니다. 구병모 작가님의 작품을 빛내주는 또 하나의 키워드, 이제 문장입니다. 절창 역시 밑줄 치고 싶은 문장이 한가득이었는데요. 그 작가님 덕분에 새로 알게 된 단어 정말 많아요. 그 다른 독자님들도 아마 단어 네. 공부가 좀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평소 작가님께서는 어디에서 단어를 채집을 하시는지 또 문장 쓰기에 관해 평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노안 이슈가 심각해져서요. 막 예전처럼 막 국어 사전을 막 정독하고 막 세상 처음 보는 신기한 단어를 막 일부러 의도적으로 건져 올리고 그런 시간을 이제 따로 내서 갖기는 좀 힘들고요. 그냥 이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런저런 방향으로 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 절창도 이제 네. 사전에서 찾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막 사전을 막 각 잡았고 정독하면서 찾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이제 늘 익숙하게 전 한자 교육 세대니까 네. 왜 옛날에는 그 막 상형 문자, 네. 형성 문자, 회의 문자까지 네네. 다 구분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이거 회의 문자에서 뭐 부수의 기능과 뜻도 막 따로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자를 웬만큼 알고서 이리저리 잘 활용할 수 있으면은 내가 상처에 관한 말이 필요해. 이렇게 필요한 말을 단순 검색하는 것도 생각보다 시간이 덜 걸리거든요. 왜냐 부수를 통한 짐작이라는 게 가능해져서 그래서 한자 교육 세대시죠? 저는 작가님? 한자 교육 세대가 조금 아닌 게 의무가 아니고 살짝 중학교 때까지는 약간 네. 하고 걸쳐 있는 세대인데요. 네. 저도 사실 그 한자를 배우면 부스랑 이렇게 연결돼서 이런 의미가 되고 거기에 이야기에 빠져서 네. 공부를 제대로 집중을 못하고 네. 좀 딴 길로 새는 거예요. 과학을 배우면 공상으로 빠지고 한자 부스로 배우면 세상 이런 걸로 빠지고 영어 지문을 읽으면 그렇게 재밌는 지문만 갖다 줘요. 그때부터 이미 소설의 뜻을 부으셨군요. 잘 됐지 뭐예요. 네, 그러셔서. 네. 그래서 이제 단어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요즘은. 그러고 이제 그 문장 쓰기 뭐 옛날에 등단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 문장 쓰는 거에 이제 무척 이제 저희 각별한 어떤 형식 의도가 막 담긴 것처럼 그때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약간 포부라는 게 있을 때잖아요. 패기, 젊었으니까. 포부. 네. 그래서 나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좀 남다르게 쓰고 싶어 같은 거 작가님도 뭐 지금도 있으시죠? 네. 뭐 감추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생각해 보면은 포부고 뭐고 그냥 이게 나다. 이렇게 쓰는 게 나다. 예. 여기에 뭔 의미 부여가 막 굳이 필요하고 이제 안 그러고요. 네. 왜냐하면 이런 거 있어요. 이제 누군가한테 나를 좀 이해해 달라고 하는 나를 온전히 잘 이해시키고 싶어서 막 조바심을 내는 그런 단계는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다. 아무리 내가 막 잘 이해받고 싶고 막 더 널리 사랑받고 싶고 더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이제 간결하고 명료하고 직관적이고 네, 그런 문장들 제가 이제 와서 쓴다고 해봤자 어차피 오독은 필연이니까 네, 그럴 바에는 그냥 네. 철저하게 오독의 대상이 되자 아, 그런 생각으로 네, 살아가고 있습니다. 멋진 포부. 여전히 포부인데요? 네. 아, 그런가요? 네. 가끔 어떤 그 기분과 여기에서 하고 싶은 작업 때문에 문체를 좀 바꿔보고 그러는 작가님들도 계시는데 네. 저도 그런 걸 약간 바꾸기는 하는데 네. 거의 쓰고 나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네. 엄청난 목적성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면 네. 자연스럽게 나오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저희가 마지막 질문 드려야겠네요. 어쩜 좋아요. 어머. 질문이 많았는데 네. 그래도 작가님의 그 일상도 좀 다들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 일상이요? 네, 작가님 맨날 소설만 쓰고 가만히 계시는 거 아닐 거잖아요. 맨날 소설만 쓰고 가만히 있어요. 정말인가요? 아니, 네. 오늘 이제 진주에서 네. 이제 비행기 타고 서울 올라왔잖아요. 네. 네. 일할 때 아니면 서울 원래 못 왔는데요. 네. 아, 지금 일할 때 말고 서울 올 때가 공연 보러 다닐 때. 네. 네. 공연을 보러 다니기 시작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고요. 어떤 공연을 주로 보시나요? 뮤지컬 연극 공연. 네. 네. 작년 봄에 파과 뮤지컬 오픈하면서 그때 이후로 그 파과에 출연하신 배우님들이 그 다음에 계속 무대를 하시니까 네. 그 무대 보면서 한 1년 반 정도 지금 됐습니다. 네. 내가 만든 작품이 다른 작품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즐기는 향유자가 되신 선순환이신가요? 거의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을 드는데 제가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 볼까? 체력이 닿는 한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절창도 이제 어떤 눈으로 보는 2차 창작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읽었어요. 네. 워낙 드라마가 강력하기 때문에 영화나 이제 연극 떠올렸는데 뮤지컬도 좋을 것 같아요. 음악이 들어갔을 때 뭔가 네. 어울리는 어떤 새로운 연출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했는데 작가님은 좀 어떠신가요? 2차 창작물로서의 절창? 네, 생각을 미처 거기까지는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네. 돼서 안 해봤는데, 네, 일단 인터넷에 보면은 독자님들께서 뭔가 가상 캐스팅을 해주고 계신 거를 어쩌다 제가 본 게 있어가지고, 네. 네, 그런데 제가 평소에 그 TV를 거의 안 보다 보니까 네. 이제 배우님들 딱 본다고 모르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 네, 이런 느낌인가 보다 하면서, 네,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알아서 잘 해주실 거예요. 요새 아주 기가 막히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구용모 작가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래도 낭독을 한번 네.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떤 부분? 네, 소설의 14페이지와 이제 15페이지 부분을, 아무래도 이제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열어가는 부분이면서 또 이제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언가를 읽을 때는 읽음의 행위 끝에 도출한 결론이 틀렸을 가능성을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물며 무언가가 아닌 누군가를 읽을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FBI가 코와 입술과 눈썹에다 손끝까지 미세한 보디사인 리딩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기계보다 정확하게 거짓말 탐지를 하고 사실관계를 가리는 일은 가능하나 그것은 사람 마음속에 가라앉은 빙하 가운데 극히 일부의 꼭대기를 포착하는 데 불과하며 가짜와 진짜를 가려낸 다음 그 사람이 왜 거짓을 말하게 됐는지 알아내기까지 하려면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할 겁니다. 더 깊은 물밑에 자리한 상대의 생각을 읽는 일은 그 마음의 복잡성과 가변성으로 인해 대체로 오답을 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모두 오답인 동시에 정답일 수 있다는 마음의 속성을 전제로 시작해야 합니다. 청년의 입에서 구두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공주는 언제든지 머리에서 구두를 치워버리고 완두콩이나 부싯돌을 떠올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절창 아직 안 읽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낭독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들어오실 때 있는 포문 같은 거니까. 네, 이 부분을 읽고서 이제 호기심이 조금 이제 생겨주신 독자님들이 계시다면, 네, 절창, 네. 왜 한숨을 쉬세요, 작가님? 네, 한번 표지를, 네, 넘겨보아 주시면, 빨려들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특별한 시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는 소라님들과 함께 구병모 작가님의 작품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820회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닿을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오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오늘도 연필을 들어서 사각대는 소리 귀 기울이다 반가운 소식에 고개 들면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